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해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려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대처하는 미국 건강보험법, 일명 트럼프 케어가 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19일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오는 6월 15일 달라스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재미 대한체육회가 LA를 찾아 이번 미주체전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연방 이민국 직원들이 비효율적인 전산 시스템과 출국 시 검사 부실로 인해 입국사증의 기한을 넘기고 초과 체류한 외국인 수십만 명을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해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려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정권 유지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 금수, 계좌 봉쇄,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 신규 제재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으며 테러 지원국 제지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려고 전방위로 돈줄을 차단하려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일사천리로 가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주도해온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 법안 HR 1644 사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19, 반대 1표,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 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려는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겠다며 새로운 대북 차단 조치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유 금수 조치를 규정해 북한에 대한 원유, 석유 제품의 판매 이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인도적 목적의 충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군사 동력을 끊겠다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제3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토록 해서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키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전 세계 23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국가들과 인력 송출 회사들을 지목해놓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의 전화, 전신, 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 정부가 재량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 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산 식품, 농산품, 직물과 어억 원을 구매,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박, 음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도 막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대북 제재 조치들과 돈줄 차단 조치들이 확고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감시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업체도 처벌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계기로 법안 시행 후 90일 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결정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미국 건강보험법이 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케어의 하원 통과 직후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 의원 전원을 백악관 로즈 가든으로 불러 법안 통과를 자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재난으로, 트럼프 케어를 위대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오바마 케어는 죽었다, 본질적으로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보험료는 내려갈 것이고 공제액도 내려갈 것이라며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앞으로 많은 다른 일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트럼프 케어 법안의 최종 입법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미국 상원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올 회계년도 정부 지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하게 되는 예산안은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됐습니다. 마감일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미 의회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침에 따라 연방정부는 셧다운, 즉 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안은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 합의로 마련됐으며 전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정부로 넘어오는 대로 곧바로 서명하게 됩니다. 예산안에는 방위비와 국경안보 항목이 증액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미국 언론은 의회의 이번 예산안 처리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주요 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교 자유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기도의 날인 오늘 백악관 로스가든에서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서명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나의 정부는 미국에서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목표물이 되고 괴롭힘과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 아래서는 언론의 자유는 성당이나 회당 또는 다른 예배당의 계단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교회에 그들의 목소리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명령은 미 국세청이 최대한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수 교계 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존슨 조항은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일컫습니다. 이 법은 성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그가 속한 교회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19회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오는 6월 15일 달라스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재미대한체육회가 LA를 찾아 이번 미주체전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LA에서도 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종합순위 2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회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재미대한 체육회 안경호 회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은 서부지역 체육회 단합과 이번 체전 홍보차 LA를 방문했습니다. 미주 체전을 민족 대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스포츠에 국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36년을 해오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정말 온 가족과 전 동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제1의 목표입니다. 이번 체전에는 재미대한체육회 지역 가맹단체를 비롯해 35개 지역에서 19개 종목 3,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 만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참가가 허용됐던 규정을 개편해 수영과 태권도, 검도 종목에서는 규정을 완화시켜 연령층 확대를 계획했고 참가 선수의 혈통도 과거 50%에서 2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지난 17회 때부터 지급해오고 있는 체전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회별 선수 한 명에게 $1,000를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미대한 LA체육회에서도 이번 체전에 12개 종목 200명의 선수단을 꾸려 참가할 예정이라며 종합순위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둬 LA 한인사회의 관심과 격려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옛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손을 벌려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경기가 아니고 선수 후배들이나 후배 양성을 하는 체육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체육회를 좀 믿고 협조를 많이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차기 20회 미주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준비 부족으로 시애틀에 졌다며 2021년 21회 대회를 LA로 유치해 스포츠 증후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과 동포사회 단합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항규입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연방이민국 직원들이 비효율적인 전산 시스템과 출국 시 검사 부실로 인해 입국 사증 기한을 넘기고 초과 체류한 외국인 수십만 명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토안보부 감찰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국 요원들과 분석가들은 외국인 방문객들의 출입국 관리를 위해 전산망 개선과 통합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출입국 관리에서 외국인 방문자들이 출국할 때 특히 이를 점검하는 데 꿈뜨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아틀란타 하스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한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까지 1년 동안 비자 기한을 넘겨 미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총 5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4명이 토플 대리응시를 공모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지역의 WHDH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대학이 외국인 학생에게 요구하는 토플 점수를 얻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한 불법 행위로 사기 공모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 3명의 대학 입학을 위한 토플을 대신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헐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A씨는 다른 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토플 시험을 봤으며 대가로 $7,00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소된 유학생들은 21살에서 24살 사이의 중국계로 A씨의 토플 점수를 자신의 점수인 것처럼 속여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노스이스턴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애리조나 주립대에 입학을 허가받았고 이어 정부로부터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A씨는 오늘 뉴저지주에서 다른 3명은 각각 대학 소재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속에 경영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MBA 입학위원회의 조사 결과 2년제 풀타임 MBA 324곳 가운데 약 3분의 2는 올해 가을학기 지원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유학생 지원자가 증가한 곳은 31%에 그쳤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불과 2년 전에는 MBA 3곳 가운데 2곳에서 유학생 지원자가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MBA의 인기가 시들해진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에서 이미 인기가 시들해진 MBA가 국외 유학생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의 지망자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게 MBA 학장들의 전언입니다. MBA 학장들은 유학생 지원자 감소가 앞으로 계속 지속할지는 단정하기 이르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학교가 2회에 걸쳐 커뮤니티 이민 교육 포럼을 개최합니다. 민족학교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 100일 동안의 이민법 규정과 단속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이민 교육 포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5월 18일 오후 6시 30분, 6월 3일 오후 4시 민족학교에서 열리게 되며 5월 18일에는 스티브 장 변호사, 6월 3일에는 나현영 변호사가 상담을 맡게 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추방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스티븐 장 변호사는 토막 정보나 짤막한 코멘트를 뛰어넘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인 사회가 아는 것이 중요하며 포럼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족학교에서는 효율적인 포럼을 위해 첫 번째 포럼 전 5월 16일과 두 번째 포럼 전 6월 1일까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미리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승객 강제 퇴거 사건으로 항공사와 함께 전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된 미국 공항 경찰이 보안 출동 수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오버부킹, 즉 초과 예약 등 승객 서비스 문제로 요청이 오더라도 출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내에서 명백한 물리적 위협이나 긴급한 의료 상황, 응급 상황이 있을 때만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미 승객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동하지 않기로 유나이티드 항공과 협의를 마쳤고 다른 항공사와도 출동 조건을 논의 중입니다. 또 공항 보안 담당 경관은 긴급한 의료적 응급 상황, 물리적 위협이 없으면 기내에 탑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 당국은 보안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재평가하기 위해 국제적인 항공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했으며 이들은 보안 정책과 절차, 담당 인력의 기능, 시설, 보안 기술 등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올가을 왕실 공무에서 은퇴한다고 버킹엄 궁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버킹엄 궁은 성명에서 필립 공이 올 가을부터 공적 일정을 더는 수행하지 않기로 했고 결정을 내리면서 여왕의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버킹엄 궁은 필립 공은 올 가을까지 이미 예정된 일정에 혼자 또는 여왕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며 780개의 단체의 후원자와 대표, 회원인 필립 공이 이들 단체와 계속 교류하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더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달 96세의 생일을 맞는 필립 공은 지난해 왕실 공식 일정에 참여한 날이 110일로 왕실 일가 중 5번째로 많았다고 BBC 방송은 소개했습니다. 여왕과 필립 공의 결혼 생활은 오는 11월 70주년을 맞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LA의 자랑스러운 장소이면서 한인타운에 인접해 있는 라크마라고 하죠. LA 카운티 뮤지엄. 어제 이곳에서 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문화를 바꾸자라는 주제였는데 전국에서 400여 개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정신건강 문화를 바꾸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 이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정신질환 기준이 뭡니까? 네, 먼저 정신적 질환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신적 질환은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중압감을 받아 정신 기능에 장애가 온 상태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정신장애는 우울증을 비롯해 정신분열증, 조울증, 과대망상증, 그리고 공황장애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울증은 현대사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흔히 주민들이 겪는 정신장애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가벼운 무기력증, 불안, 짜증 등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정신적 질환으로 키우는 겁니다. 네, 그 기준을 따라서 분류해 봤을 때 미 전국에서 정신질환에 속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주민 수는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50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직장 등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질환을 경험하지만 이를 쉬쉬하다가 악화되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는 매년 4만 3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90% 이상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정신건강국의 설명입니다. 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겉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코올과 마약 중독,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국적인 평균의 이야기일 텐데요. 이걸 어떻게 한인들만 따로 떼어놓은 그런 통계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은 한인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인은 LA를 비롯해 전국에서 한 달 평균 2명에서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국 조나단 쉐린 디렉터는 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의 눈을 의식해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다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는데요. 정신질환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주제로 굳이 주변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즉 체면 문화가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정신질환의 상담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한인의 비율은 타인종 주민에 비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배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렇죠. 얘기를 좀 더 진전시켜서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해 놓으면 결국은 이제 시작이 스트레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말을 하는데, 스트레스 하면 이 직장을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뭐 이황 기자나 저나 다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정신건강국은 한인을 포함해서 전국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했거나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큰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은 직장 내 위계질서와 억압 등으로 꼽혔는데요. 보통 직장 내에서 일반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테랑 직원, 즉 고위 관리직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 직원들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정신건강국의 설명입니다.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는 책임져야 하는 업무량이 늘어난 데다가 직원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데요.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가 일반 사원에게 화풀이로 이어지게 되고, 일반 사원 역시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서 오피스 내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황 기자에게 그 화풀이를 한 적은 없죠? 없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정신질환은 참 가늠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건강국은 정신질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첫 단계인데요. 이어 불안과 짜증을 자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귀찮아지거나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다고 느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고립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정신 건강의 상태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가진단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알게 됐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평소에? 네,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선시 돼야 하겠습니다. LA 정신건강국은 주변 관계 형성, 즉 사람 관계 형성을 열중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립된다는 것은 자괴감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남에게 터놓게 되다 보면 반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해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 차원에서는 직원들의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정신건강국의 조언입니다. 정신건강국은 세대가 바뀐 만큼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황 기자가 전해준 자가진단법을 대입해봐서 스트레스 또는 그 이상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즉각 제대로 치료받으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인 정신건강 문화를 바꾸자가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각자무치, 뿔이 있으면 이가 없다. 즉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있으면 이게 없다. 다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조금만 비우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이황 기자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